자, 이제 마지막 챕터 재무제표 분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재무제표 분석이 뭐 자주 쓰이는 항목이긴 해, 자주 쓰이는 분야이긴 한데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경영분석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경영분석 과목을 들으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걸 다루는데 회계원리에서는 그냥 재무제표 분석이 뭐고 주로 여기 나오는 이제 비율 같은 것들이 있어요. 무슨 비율, 무슨 비율, 그다음에 뭐 무슨 회전율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비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만 구분할 줄 알면 재무제표 분석은 회계원리 수준에서는 커버가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재 333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재무제표 분석이 뭐냐? 재무제표 분석은 재무제표에서 정보를 추출해서 해석하는 것으로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특정 경제적 실체와 관련해서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기업의 과거 재무 성과와 현재의 재무 상태를 평가하고 미래 수익 잠재력과 관련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서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말이 되게 복잡하네요. 그죠? 그래서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혹은 재무적인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작업이에요. 재무제표 분석이. 자, 334페이지에 보면은 재무제표 분석 기법의 유형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수직적 분석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수평적 분석이에요. 수직적 분석은 비율, 그러니까 구성 비율 분석이라고도 해요. 구성 비율 분석이라고도 하고 수평적 분석은 추세 분석이라고도 해요. 과거부터 뭐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그러니까 시계열적으로 쭉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늘어놓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추세 분석이다. 그리고 구성 비율 분석은 그 표에 나와 있듯이 전체 자산 중에서 현금이 예를 들어서 1.8%다. 매출채권이 1.5%를 구성하고 뭐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이 86%를 구성한다. 이런 식으로 전체 항목 대비 해당 항목의 구성 비율을 가지고 따지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구성 비율 분석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재무 비율 분석이에요. 근데 오늘 배울 내용의 키는 재무 비율 분석이에요. 그래서 재무 비율 분석은 335페이지에 나오죠. 재무제표 분석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분석 방법으로 재무제표에 있는 항목끼리 나눠주어서 계산이 편리하고 쉽고 직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계산된 비율을 통해서 뭐를 비교 분석한다? 기업의 유동성, 그 다음에 수익성, 안정성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36페이지에 가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요게 이제 키예요, 키. 그래서 재무 비율 분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룰 텐데, 자, 재무 비율 분석은 크게 네 가지로 지금 구분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유동성 비율, 그 다음에 안정성 비율, 그 다음에 수익성 비율, 활동성 비율 이렇게 나눠져요. 네 가지 덩어리로. 그래서 유동성 비율은 거기 보면 유동 비율, 당좌 비율,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주로 뭐다? 기업의 단기 채무 상환 능력, 단기적인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쓰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정성 비율은 거기 보면 자기 자본 비율,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비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업의 어떤 장기적인 부채 상환 능력, 장기 부채 상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할 때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비율하고 안정성 비율은 묶어서 봐도 상관은 없어요. 묶어서 봐도. 그리고 안정성 비율은 다른 말로 레버리지 비율이라고도 부른다. 레버리지 비율. 그 다음에 수익성 비율. 얘는 뭐냐면 매출액 이익률. 여기에 이익은 단기 순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 순이익률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총자산 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 그 다음에 주가 수익률 이런 것들. 주가 수익 비율이에요. 주가 수익률이 아니라 주가 수익 비율. 그래서 수익성 지표는 뭐다? 비율은 경영 성과와 이익 창출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다라는 거죠. 그리고 활동성 비율은 뭐가 있냐면 매출 채권 회전율, 재고 자산 회전율, 그리고 총 자산 회전율. 얘는 뭐다? 우리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유동성 비율인데, 자, 요 표를 잘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아, 어떤 지표가 유동성 비율에 들어가고 어떤 지표가 수익성 지표 비율이고 어떤 지표가 활동성 비율인지 그거를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유동성 비율이에요. 첫 번째가 유동 비율이야. 유동 비율. 그래서 유동 비율 산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 100이야. 요게 바로 유동 비율이 유동 비율. 자, 식을 보면은 유동 부채 대비 유동 자산이 얼마나 많으냐예요. 그래서 요 단기 채무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동 비율이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 안정성이 높다라는 거죠. 안정성이 높다. 그래서 이 336페이지 유동 비율 한번 읽어보면 유동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유동 자산이 몇 배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로 유동 비율이 높으면 단기 채무 지급 능력이 양호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표준,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유동 비율은 대략 200% 정도로 봐요. 200%. 200% 이상이면 유동 비율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200%가 안 된다. 그러면 약간 취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200% 기준을 많이 쓴다. 실무적으로. 두 번째는 당좌 비율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유동 자산에는 뭐가 있어요? 당좌 자산하고 재고 자산이 있다 그랬죠? 당좌 자산은 즉시 현금화가 거의 가능한 자산들이에요. 재고 자산은 어때요? 판매 과정을 거쳐야지만 당좌 자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채 상환 능력을 더 엄격히 따지기 위해서 이 유동 자산 중에서 당좌 자산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그러니까 유동 부채분의 당좌 자산. 이렇게 한 게 바로 당좌 비율이에요. 여기가 당좌 자산. 이게 바로 당좌 비율이다. 당좌 비율. 예제 가지고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연습해 볼까요? 자, 유동 비율, 당좌 비율, 부채 비율을 계산을 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 봤더니 지금 유동 자산이 얼마예요? 왼쪽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700만 원, 매출 채권이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유동 자산이야, 그지? 그러면 유동 비율은 자, 일단 뭐부터 쓸까요? 유동 부채부터 해야 되겠죠? 유동 부채에 지금 뭐가 있냐면 매입 채무하고 단기 차입금 두 건이 있네요, 그죠? 200만 원에서 300만 원, 500만 원이죠, 그죠? 둘이 더하면 500만 원 분의 유동 자산은 현금 700만 원하고 매출 채권 500만 원, 즉 1,200만 원. 그러니까 500분의 1,200이니까 얘는 얼마? 240%네요, 그죠? 240%. 혹은 뭐 2.4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2.4. 240% 해도 되고 2.4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당좌 비율이죠. 당좌 비율. 자, 당좌 비율은 분모는 안 바뀌어요. 그대로 500만 원. 분자가 뭘로 바뀐다? 유동자산이 당좌자산으로 바뀐다. 당좌자산 얼마? 지금 현금하고 매출채권 두 개 다 당좌자산이죠. 그죠? 그럼 1,200만 원. 곱하기 100. 그래서 당좌 비율도 2.4가 되죠. 그죠? 2.4. 아, 그거 지금 예제 풀이가 잘못돼 있어요. 거기 매출 채권도 당좌자산이죠. 그죠? 근데 거기 지금 그걸 빼먹었어요. 2.4로 바꾸세요. 똑같아요. 문제를 내려면 거기가 매출 채권이 아니라 재고자산 이렇게 됐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을 계산해라. 부채 비율. 자, 부채 비율은 뭐냐면 부채 비율. 대차대조표에 아니 재무상태표에 대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채 금액을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눈 거를 얘기해요. 우리가 재무관리에서 약자로 쓸 때 BES라고 써요. 부채 나누기 자본. 부채 나누기 자본 곱하기 100. 그러면 부채 총계가 지금 얼마냐 하면은 200, 300, 1300, 1800이죠. 그죠? 1800이고 자본 총계가 지금 2천만 원이죠. 2천. 그래서 부채 비율은 얼마가 된다? 90%. 0.9가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 비율, 얘는 레버리지 비율이라고도 하고 기업의 소유주로부터 조달한 자기 자본에 대해서 채권자로부터 조달한 타인 자본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해서 부채의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다. 그래서 부채 의존도가 높으면 기업의 도산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38페이지에 보면은 자기 자본 비율이 있어요. 자기 자본 비율. 얘는 뭐다? 전체 자산 중에서,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의 차변이 총자산이죠, 그죠? 차변이.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대변 중에서 자본 총계, 그거의 구성 비율. 정확히는 자기 자본 구성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채 비율은 부채 구성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특이한 게 이자 보상 비율인데 얘는 뭐냐 하면 이자 비용분의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의 몇 배냐라는 걸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리금 상환 능력을, 그러니까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을 가지고 이자를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는지, 원리금을 그걸 측정하는 지표다. 이자 보상 비율. 얘는 신문 기사 같은 데도 많이 나오죠, 그죠? 338페이지 하단에 예제를 한번 보면 다음은 회사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재무제표들이다. 다음 비율 중에서 증가할수록 좋은 의미로 해석되기 어려운 것은 돼 있어요. 1번에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재무적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부채 비율이 높아질수록 안 좋은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유동 비율 높을수록 좋고 당좌 비율 높을수록 좋고 총자산 회전율, 얘는 아직 공부하진 않았지만 얘는 활동성 비율이라 그래요. 우리 자산 운영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지표예요.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도 높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339페이지에 보면은 수익성 비율이 있어요. 수익성 비율은 첫 번째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비율은 아까 손익계산서에 이익을 나눠놨었죠. 우리가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밑에 가서 세전이익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당기순이익. 그래서 매출액 대비해서 매출 총이익이 얼마냐? 매출 총이익률이 되는 거고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몇 %냐? 그게 바로 매출액 영업이익률이에요. 그 다음에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이 얼마냐? 매출액 순이익률이에요. 매출액 순이익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출액이 아니라 총자산을 기준으로 한 이익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익은 원하는 걸 갖다 쓰면 돼요. 매출 총이익을 쓰든 영업이익을 쓰든 당기순이익을 쓰든 그거에 따라서 이름은 달라진다. 그래서 총자산 이익률 돼 있어요. 다만 총자산 이익률 구할 때 거기 보면 분모가 평균 총자산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분자에 있는 당기순이익은 한 회계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좀 기간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냥 기말 총자산을 쓰게 되면 얘는 기말 시점의 자산이니까 위에는 기간 개념이 들어간 거고 밑에는 기간이나 특정 시점 기준이야. 얘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기초의 총자산하고 기말 총자산을 단순히 그냥 평균을 하는 거야. 평균한 값을 거기다가 넣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보면은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있어요. 얘는 총자산 이익률에서 총자산 대신에 자기자본, 즉 자본 총계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주당 순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주당 순이익. 얘는 뭐냐면, 자,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고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를 하죠. 그래가지고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뭐 당기 순이익이 10조다라는 거 하고, 예를 들어서 어디를 들까요? 어떤 회사가 있는데 당기 순이익이 10억이야. 그러면 단순히 10조하고 10억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표준화시켜서 비교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보통주 한 주당 이익이 얼마냐를 가지고 따져요. 보통주 한 주당 이익이 얼마냐. 그래서 전체 당기 순이익을 유통 보통 주식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보통 주식수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1주당 표준화된 당기 순이익이 얼마냐. 그걸 가지고 기업들 간의 수익성을 비교를 하는 지표죠. 그게 바로 주당 순이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은 거기 보면은 분자가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빼는 건데 얘는 복잡한 얘기라서 하여튼 간단하게 생각하면 보통주에 기속되는 당기순이익을 보통주 주식 숫자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한 주당 수익력을 가지고 기업 간 비교를 한다는 거죠. 기업 간 또는 기간 간 비교를 한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주가 수익 비율이 있어요. 우리가 퍼라고 얘기를 하는데 퍼.
이 퍼가 굉장히 또 중요한 지표죠. 여러분들 경영 분석을 하면 퍼만 가지고도 1시간 수업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는데, 자, 퍼다, 퍼.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 얘는 뭐냐면 회사의 주식 가격을 뭘로 나눈다? 주당 순이익, EPS, 어닝스 퍼 쉐어죠, 그죠? 주식 가격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가 주당 이익 대비 몇 배의 평가를 받고 있느냐, 우리 회사 주식의 몸값이 얼마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퍼는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당기 순이익을 전체를 다 배당을 했을 때, 내부에 유보시키지 않고 전체를 배당했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회수 기간의 의미예요. 회수 기간. 뭔 얘기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주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어. 한 주당. 10,000원이었다. 이 회사의 주당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회사 주식을 10,000원 주고 산 주주가 있어요. 주주가. 그럼 이 10,000원 주고 산 주주는 회사가 매년 EPS를 1,000원씩 발생시킨다고 가정하고 이 1,000원을 다 배당을 한다. 100%. 그러면은 내가 투자한 10,000원을 회수할 때까지 몇 년이 걸려요? 1,000원 곱하기 10 하니까 10년 걸리는 거예요. 10년. 그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이 회수 기간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퍼는 뭐냐면 자기 자본 비용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기 자본 비용. 얘는 좀 약간 세부적인 좀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회계 원리 차원에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만 하면 돼요. 이 퍼의 역수가 바로 자기 자본 비용이에요. 퍼가 10배잖아요. 여기 10배잖아요. 그럼 자기 자본 비용이 10%란 얘기예요. 단 조건이 뭐냐면 무성장 기업이에요. 이익 성장이 없는 기업의 경우에 퍼의 역수는 자기 자본 비용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본 비용. 자, 그다음에 341페이지에 보면 활동성 비율이 있는데 거기에는 매출 채권 회전율, 재고 자산 회전율, 총 자산 회전율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 분자가 뭐다?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다만 재고 자산 회전율은 분자가 매출 원가예요. 매출 원가. 그것만 주의하면 되고 분모는 다 평균 매출 채권, 평균 재고 자산, 평균 총 자산 이렇게 돼요. 평균이라는 의미는 기초 금액하고 기말 금액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했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평균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활동성 비율이다. 활동성 비율. 그래서 살펴봤고 예제 풀어보고 수업을 마칠게요. 345페이지에 보면은 다음 중 경영 성과와 이익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재무 비율은 무엇인가? 당좌 비율 아니죠, 그죠? 얘는 안정성 비율이죠, 그죠? 주당 순이익 얘가 맞네요, 그죠? 2번이 맞고 부채 비율도 안정성 비율이고 매출 채권 회전율은 활동성 비율이에요. 활동성 비율. 2번 다음 중 단기 지급 능력을 파악했을 때 쓸 수 있는 비율이 뭐냐? 유동 비율이었죠. 유동 비율 아까. 3번 재물 비율 분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돼 있는데 3번에 뭐가 오타가 있네요. 그죠? 3번이 아마 활동성 비율인 것 같은데요. 그죠? 3번은 좀 애매하다. 4번에 당좌 비율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아까 당좌 비율 뭐였죠? 유동부채분의 당좌 자산이었죠? 유동부채가 400만 원이고 당좌 자산이 지금 600만 원이죠. 그죠? 400분의 600이니까 1.5가 바로 당좌 비율이다. 5번 주당 순이익을 구해봐라 라고 돼 있는데 단기 순이익이 1,500만 원인데 거기에 우선주 몫이 500만 원 포함되어 있대요. 주당 순이익 계산할 때 우선주는 채권자처럼 취급해버려요. 그래서 채권자 몫을 빼버려. 그럼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빼. 그러면 1,000만 원이 보통주에 기속되는 순이익이고요. 걔를 2,000주로 나누면 얼마다? 바로 5,000원이 주당 순이익이다라는 거예요. 5,000원. 그다음에 346페이지에 6번 수익성 비율이 아닌 것은 거기 보면은 유동 비율이죠, 그죠? 유동 비율은 안정성 비율이죠, 안정성 비율. 7번 주당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1번 보통주 한 주당 귀속되는 순손익을 말한다. 맞고. 2번 주당이익은 기업의 수익력을 나타낸다. 맞고. 3번 주가 수익률로서 주가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맞고요. 4번 포괄손익계산서에 주당이익을 표시하지 않는다. 표시해야 돼요. 주기 표시를 해야 된다. 8번 매출 채권의 회수 기간인데 회수 기간은 뭐냐면 매출 채권 회전율의 역수 곱하기 365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매출 채권 회전율을 거기 구해 보면 자, 분자는 매출액이라 그랬어요. 얘가 2억 5천이야. 2억 5천. 평균 매출 채권은 기초 4천, 기말 6천이니까 5천이죠. 그죠? 5천. 그럼 이 얘기는 5회전을 한다는 얘기예요. 5회전. 한 회계 기간 동안에 5바퀴를 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 회계기간을 360일로 보면 360일 동안 5바퀴 돌았으니까 한 바퀴 돌 때는 며칠 걸릴까요? 역으로 360 나누기 5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 얼마? 60 하고 12죠. 72일이죠. 그죠? 72일. 73회인가요? 365로 했나 보네요. 그 계산을. 5분의 365니까 얼마? 73이네. 그죠? 73일이죠. 73일. 그래서 1번에 73회가 아니고 73일이에요. 1. 9번 총자산 회전율. 얘는 어떻게 구한다? 매출액 나누기 평균 총자산. 그러니까 1억 3천분의 2억 6천이니까 2회전이죠. 2회전. 2번. 다음 괄호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돼 있어요. 괄호는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후 100을 곱해 산출한 것. 이게 뭐죠? 유동비율이었죠. 유동비율. 그래서 3번이 답이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회계원리 수업 다 이제 마쳤고요. 한 학기 동안 회계원리 수업 수강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무사히 지금 이제 강의는 마쳤고요. 그 공지사항에 제가 올려놨듯이 여러분들 기말 시험 그 정해진 그 날짜에 정해진 시간에 응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3시까지 그걸 제출하는 걸로 해놨을 거예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지고 그 3시 이전에 여러분들이 뭐 답을 적는 그 첫 페이지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든 아니면 스캐닝을 해가지고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도착 기준으로 3시를 넘기면 안 돼요. 3시 넘기면은 결시로 처리합니다. 결시는 성적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결시하면은 성적이 안 나갑니다. 반드시 응시하시고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 성적을 절대평가로 할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말고 오픈북이니까 또 더군다나 착실하게 풀어서 내세요. 문제 숫자는 조금 많을 거예요. 한 39개, 4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 전범위를 다 커버해야 되는 거니까 문제 수가 조금 많아요. 보통은 한 25문제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한 40문제 정도 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시험 보는 아침날 당일날 14주차 우리 그 사이버 캠퍼스 14주차 항목에다가 제가 기말 시험 문제를 업로드를 해놓겠습니다. 15주차에 있는 그 기말고사는 거기는 업로드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14주차 마지막 그 부분에 제가 시험 문제를 아침 10시에 업로드함과 동시에 여러분들 푸시면 되고요. 제출은 오후 3시까지 반드시 그 날짜와 시간을 엄수해서 제출을 하시고 과제물도 마찬가지예요. 과제물 분량이 조금 많아 보일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내준 거니까 착실하게 풀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제출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학기에 이제 재무회계로 또 재무회계 혹은 회계원리 연습으로 다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